예, 이것도 빠르게 한번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죠. 안녕. 희성인데 일설에는 자성이라고 한다. 만약 희성이라면 주나라 왕세성하고 같은 거고요. 자성이라고 그러면 다르죠. 안씨. 그 다음에 자는 중이고 시호는 평이다. 그래서 이제 안평중이라고도 공자가 얘기한 거죠. 역사에서는 안자라고 칭한다. 이유, 지금의 산동성 고밀시 사람이다. 춘추시기 제나라의 저명한 정치가 사상가 외교가이다. 안영은 제나라 상대부 안약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제나라 영공 26년 안약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안영이 이어서 상대부를 맡게 되었다. 제나라 영공, 장공, 경공 세 왕조를 역임하고 이 저기 뭐예요? 거칠적자인데 간자 저기 번자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깨져요. 원래 이렇게 바뀌어야죠. 삼조를 역임하면서 장장 50여 년을 정치를 보좌했다. 정치적인 아주 먼 식견으로서 외교 재능과 그 다음에 작풍, 아주 기풍이 소박한 것으로 제후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아주 총명하고 기지가 있고 특히 이걸로 유명하죠. 능언선변, 말 잘하고 토론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안으로는 국정을 보좌하면서 여러 차례 제나라 왕에게 간언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그는 기자와 우자가 수고죠. 아주 풍부한 아주 그 기민성, 영화성은 기민성이라고 그래요. 기민성을 갖고 있었고 또한 원칙성을 견지하여 사신으로 가서도 모욕을 받지 않고 제나라의 국격과 요즘 많이 나오는 국격과 국위를 굳건히 지켰다. 보호하였다. 제나라 경공 48년 안영이 세상을 떠난다. 그의 사상과 집사, 전고. 집사는 일화라는 뜻이에요. 일화라든가 그 출전은 대부분 안자춘추에 보인다. 이것도 좀 길지만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춘추 중기 시대의 제후들이 분립하고 분분하게 서고 전란이 그치지 않았는데 중원의 강국인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꾀하였다. 핵책하여 제나라의 형세를 살피기 위해서 곧 대부 범소를 파견하여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제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제나라의 그 대비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사실 이게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간첩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싸움도 정면 전쟁이지 무슨 뭐 진지전, 게릴라전, 뭐 간첩으로 뭐 염탐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아주 남자답게 그냥 붙어서, 그리고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 나라의 뭐 저기 뭐예요, 포로를 잡아간다거나 그 다음에 뭘 탈취해가는 게 없이 약속만 했어요.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근데 전국시대 오면 다 포로와 영토도 병합해버리고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춘추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존심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하관계를 재확인하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은 손무라는 사람이 춘추마을 공자와 거의 동시대라고는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손자병법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후세에 증부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재경공이 성찬으로 아주 성대한 연애로서 범소, 그러니까 진나라 사신을 환대했다. 근데 그 자리 사이에서
그 술자리에서 연회에서 바로 주감 이열, 그러니까 뭐 연회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막 시끄러울 정도가 돼서 모두 기분이 그 취했을 때 범소가 술을 빌어서 그렇죠? 예, 술잔을 들고서 제경공에 말하였다. 저에게 술 한 잔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공이 이게 예법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방 군주에게 술을 직접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석에 있는 사람이 그 주빈한테 술 달라고 예? 경공이 고개를 돌려 좌우에 이제 신하에게 이제 말하기를 내 술잔에 따라서 저기 손님에게 줘라. 범소가 그 시신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임금 모시는 신하 곁을 지나서 그대로 이제 술을 주고 한 잔을 먹었는데 안영이 곁에서 이 일체를 그 눈으로 보고서 소리를 높여서 그 신하의 도리를 그 뭐예요? 시신의 도리를 명령하였다. 시신에게 말했다 인 거죠. 빨리 저 술잔을 버리고 주공을 위해서 다른 걸로 교체해라. 그러니까 임금의 술잔을 딴 놈이 썼으니까 그 술잔을 다시 임금에게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시의 예절에 따르면 주석에서 군과 신은 응당 각자 개인의 술잔을 쓴다. 근데 범소는 경공의 술잔으로 마셔서 그러니까 범소가 경공의 술잔을 쓴 것은 이러한 예절을 위반한 것이고 제나라 군주에 대한 불경인 것이다. 그러니까 불경한 것이고 범소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이며 목적은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한 것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안영에게 간파되었던 것이다. 범소가 귀국 후에 진나라 이제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지금은 아직 제 나라를 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시험 삼아서 제 나라 군신의 반응을 이렇게 엿봤는데 결과적으로 안영에게 간파되었습니다. 범소가 생각하기에 제 나라에 이와 같은 현신이 있으면 지금 바로 목전에 제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절대로 승리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진평공은 이로 인하여 제 나라를 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 외교적인 교섭에 의하여 적으로 하여금 진공한 계획을 방기하게 하여 즉 현재 절중 준조, 주는 이게 이제 술잔이고요. 조라고도 하고 저라고도 하는데 홍 선생님은 발음 뭘로 배우셨어요? 자기요? 요거요. 요즘은 자기입니다.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아니 발음을 뭘로 배우셨어? 조라고도 하고 저라고도 해요. 네, 요즘은 저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조로 배웠는데 저로 배웠는데 요즘은 조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충돌하여 그러니까 술잔을 가지고 충돌해서 일을 해결했다 그런 얘기죠. 공자는 안영의 외교를 칭찬하는 표현에서 말하기를 이건 이제 다른 책에 논어에 안 나와요. 술잔과 안주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서도 천리 밖을 잘 절충해냈다. 조절했다, 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아까 그 우리 번역판에서 나온 거고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많이 들어봤죠? 남쪽의 귤이 북쪽으로 오면 탱자가 된다. 예, 많이 들었죠? 이것도 안녕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초나라에 갔을 때 얘기예요. 안자가 장차 초나라의 사신으로 가고자 했다. 근데 초나라 왕이 이런 소식을 듣고서 곁에 있는 신변에 있는 대신에게 말하기를, 안영은 제 나라에서 가장 능언선변, 말 잘하고 토론 잘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을 좀 모욕을 하고 주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 상자는.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냐. 예. 그러니까 시신, 모시고 있던 신하가 대답하기서 말하기를, 그가 올 때 대왕께서는 이 대왕께 바라건대 그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한 사람을 묶어서 대왕의 면전을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왕께서 물으십시오. 그는 무엇을 한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는 제 나라 사람입니다. 대왕이 이어서 다시 물으십시오. 그가 무슨 죄를 범했냐? 그러면 제가 곧 대답하겠습니다. 그가 범한 것은 절도죄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이해를 했어요. 아, 그거 참 묘책이다. 그러니까 제 나라 온 사신을 앞에 두고 제 나라 사람이 도둑질해서 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이제 모욕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안영이 사신으로 가서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세요. 안자가 초나라에 오자 초나라 왕이 안자를 청하여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셔서 아주 신나는 때에 두 명의 작은 관리가, 이 방착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을 묶어서 초왕의 면전으로 왔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대로 한 거죠. 초왕이 불렀다. 저기 묶인 사람이 무슨 짓을 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관리가 대답하기를, 그는 제 나라 사람인데 절도죄,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초나라 왕이 안영을 이렇게 바라보며 물었다. 제 나라 사람들은 본래 이게 선자죠. 이것도 능할 자와 같아요. 그 물건을 훔치는, 동서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동서 방향이 아니에요. 물건을 잘 훔치깁니까? 그러니까 안영한테 모욕을 주려고 물었죠. 그러니까 안자가 자리를 벗어나면서 대답을 했다. 제가 듣기에 해남 땅의 감귤은 또 아주 크고 또 아주 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해북 지방에 도달하면 곧 결과적으로 결이 적어져. 열매도 작고 또 쓴 탱자가 됩니다. 예. 나뭇잎은, 엽자는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은 유사하지만 과실 맛은 완전히 도리어 다릅니다. 또한 물과 토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에서는 아주 편안히 거주하면서 자기 일을 잘 합니다. 낙업. 자기 일을 잘 즐기고 삽니다. 아주 잘 노동도 열심히 하고 하늘 샀지만, 일단 초나라에 오게 되면 곧 도적이 되어버리니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에 능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예.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지 우리 제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죠. 성인도, 그러니까 앞에 얘기, 예. 성인도 이처럼 그와 농담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드디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자업자득했구나. 이 수고예요. 자토물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신을 당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일화는 우리
삼국지 할 때 제갈공명 얘기할 때 우리 안 선생님이 맞췄지? 양보음을 제갈공명이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비는 45살이고 관우장비는 20대고 제갈공명도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은 굳혔는데 측근 정리가 안 되면 또 실제로 몇 번 공명을 같이 만났을 때 우리 형님이 지금 보잘것없는 젊은이들한테 그냥 머리를 굽히고 자꾸 존중하니까 특히 장비가 불만을 많이 표현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정리를 안 하면 나는 안 가겠다. 그런 은근한 그 노래 가사인데 그 가사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양보음이라는 가사에 보면 안영이 이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기억날 거예요. 이 제목은 뭐냐면 2개의 복숭아로 3명의 무사를 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도 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군기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주에게는 언젠가는 해를 줄 것이다 라고 안영은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주에게 간언을 해서 제가 그 3사람을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길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서 복숭아 2개를 갖다 놓고 3명 무사를 불러서 자기의 이 공적을 자랑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먹기로 한다. 근데 뭐 3명이 다 그야말로 팔팔한 그 장군들이니까 얘기한 순으로 2개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군주가 어렸을 때 수레가 물에서 뒤집혀서 구조하기 올 때 자기가 꾹 참고 해가지고 결국은 구조해서 했다. 나도 충분히 먹을 적이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들은 앞에 복숭아 2개를 먹은 장군이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하니까 남은 그 한 사람도 친구들을 죽게 했으니 나도 나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3명이 동시에 죽게 하는 그 안영의 계략으로 그게 복숭아 2개로 3명의 무사 병사가 죽는다. 장군이죠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거 알고 보시면 뭐 될 거예요. 전개강, 공손접, 고야자가 제나라 왕을 모셨는데 모두 용맹이 아주 이상이나 비상이 나갔죠. 그렇지만 거공좌우, 공적을 세울 때 늘 스스로 오만하고 예의를 중시하지 않았다. 안자가 보기에 환란이 된다고 보고 경공에게 죽이라고 건의했는데 경공이 마음속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에 안영이 제경공으로 하여금 2개의 복숭아를 상으로 하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을 따져서 먹게 하였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이게 안영의 사례를 반영된 노래 가사를 읊었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후한 말에 일반 지성인들이 누구나 다 안영의 일화를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기라는 나라의 금으로 된 호리병. 들어보세요. 제나라 경공이 기나라의 옛 땅에 도착하여 놀고 있는데 휴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금으로 된 호리병을 얻어서 여러분이 속에 경문 주사로 된 문서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무식 먹지 마라. 고기를 뒤집어 먹지 말고 노마 아주 그 띨빵한 말을 타지 마라. 이 2마디가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경공이 말하기를 진짜 좋은 말이다. 말 참 잘했다.
이 말의 뜻에 따르자면 물고기 먹을 때 다른 쪽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토염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그 성미, 비린 맛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고 말을 탈 때 좀 떨어지는 말을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말이 먼 길을 달리지 못함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 말의 두 마디를 해석했어요. 근데 안영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안영이 말하기를 이렇지 않습니다. 예. 신하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8글자 속에 포함된 것은 치국의 도리입니다. 정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저 바닷가 사람들 생선 절대 안 뒤집죠. 그런 말 때문에 그런지 뼈를 걷어내고 예, 저도 그래요. 예. 뒤집다 보면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뭐 뼈 걸러내다 보면 뼈가 또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배가 뒤집힌다라는 그런 미신 때문에 그렇대요. 예, 물고기 배지만 진짜 배가 뒤집어진다. 그럼 어떻게 정치적인 도리로 해석하나 보세요. 물고기를 먹을 때 뒤집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힘을 다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탈 때 노둔한 마차를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소인을 자기 신변에 곁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노둔한 말이 아첨하는 신하, 띨빵한 신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뒤집어서 다 먹는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백성의 힘을 그냥 끝까지 있는 대로 다 징발하고 쓰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재밌어요. 경공이 물었어요. 기나라에 이러한 문서가 있는데 뭐 땜시 또한 멸망했냐? 아니 이런 좋은 말이 있고 치국의 도리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는 나라가 왜 망했냐? 안영이 답했다. 그것의 멸망은, 기나라의 멸망은 스스로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군자는 지극한 이치와 명언을 가지면 곧 그것을 대문 위에다가 걸어둡니다. 그런데 가시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기나라에 이와 같은 좋은 말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호리병에 놔두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물병 속에, 그러니까 물에 담궈서 그러니까 호리병 속에 집어넣어서 물에 잠겨버리게 했으니 그것이 그 기나라가 멸망한 것이 또 얼마나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만일 기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또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냐. 그런 좋은 묘책이 있었는데 호리병에 넣어두고 주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자루 생각이 나네요. 자루는 공자한테 좋은 얘기를 들으면 그거 실천하기 전에 또 좋은 얘기 들을까 봐 걱정했대.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이것도 우리 삶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볼 만한 얘기인데요. 제나라 경공이 우산에 유람하러 갔는데 북쪽으로 올라서 그 제나라 수도 임치죠. 그러니까 제나라 수도, 제나라 도성에 북쪽으로 올랐는데 돌연히 울면서 말하였다. 인생살이가 어찌 이렇게 저 빠르게 흘러가는 물과 같이 이렇게 좋은 산하를 떠나서 흘러가는가, 죽으러 가는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결국 이 제나라의 좋은 강산을 얼마 후에 떠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옆에 있었던 이 수계자죠. 애공과 양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같이 울었어요. 군주가 우는데 같이 울어줘야지. 선생님 안 울죠? 군주가 운다고 아니 왜 울지 그러겠죠. 예? 안수 선생은? 예. 야, 나 그 얘기 해줘야 돼. 이거 녹음을 위해서. 안 선생이 슬픈 표정을 요새 지은 적이 없어. 나 너무 신기해. 얼굴도 아주 뽀송뽀송해지고 아주 그냥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 말만 이런 말 해도 옛날에 울었거든요. 강의 시간에도. 눈물이 꾸역꾸역 나왔는데. 그런데 앉아는 도리어 웃음을 줬어요. 씩 하고 웃어버렸어. 그 일이 사태가 벌어지게 생겼죠. 제나라 경공이 노여워가지고 그가 웃음을 어째서 웃음을 바랬는지 물었다. 그러니까 안영이 당황해서 대답하는 거죠. 만일 자고로 사람이 모두 죽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제나라 선조죠. 강태공이나 정공이 장차 영원히 제나라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 후대의 환공이나 양공 이것도 다 선조죠. 경공보다 문공, 무공 등도 모두 장차 강태공이나 이 사람들을 보좌했을 거 아니냐. 우리 제나라 시조가 안 죽었으면 아니 당신 아버지서부터 계속 군주했던 사람도 다 옆에서 보좌만 했을 거란 얘기예요. 뭔 얘기할지 되게 나오죠. 예. 그리고 당신은 그냥 그냥 대충 허름한 옷을 입고 거친 옷 입고 손으로 큰 호미와 이런 거 짚고서 허리 굽혀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어디에 한가하게 죽음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신께서 유독 치우치게 홀로 이러한 일이 흘러가는 일에 마음을 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니 이것은 인의 도덕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이 난 도의 국군은 저는 한 번 보았지만 불이 난 도의 국군을 저는 한 번 보고 아첨하는 측근의 신하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이것이 곧 제가 스스로 웃음을 바란 원인입니다. 불이 난 군주의 영합하는 그게 너무 웃겨서 웃었다. 여기 계속 이어진 얘기가 있네. 근데 제나라 경공이 그것을 듣고서 아주 부끄러워해서 술잔을 들어서 자기의 술을 벌로 먹었고 벌주로 한 잔 마시고 또 측근이었던 애공과 양구 두 사람도 각각 술 한 잔을 벌주로 먹었다. 군주도 멋지지 않아요? 딱 듣고 깨닫는 이게 더 멋있는 거죠. 설마살이는 아까 했고요. 경공장첩 이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례라는 게 있어요. 상례가 분명히 있고 군주 같은 경우에는 첩이 죽었을 때는 상복도 입지 않고 상을 치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상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뻐했던 애첩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후하게 장례 치르고 상복 입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자전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성문법적인 역할을 한 우리가 보통 예와 법은 성문화되고 예는 성문화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문화된 법보다 무서운 게 주례나 의례나 예기에 실려 있는 사례예요. 예가 규정화되게 되면 이게 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권위를 지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걸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경공의 애첩인 영씨였나 보죠. 철수가 아니라 영자네. 여자라 그런가 보다. 영자가 죽었어요. 경공이 빈소를 지켰나 보죠. 수상.
그리고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요새 왜 자연치유에 자가복식? 예. 그래서 가끔은 굶는 게 만병통치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스스로 세포들이 알아서 축적된 중성지방 같은 걸